안녕하십니까. 에듀영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실기 작업편 공개도면 1번 문제 강관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조립 순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강관 조립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편이 도면이고 좌측편이 완성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편에 보시면 해당 도면은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공개도면 1번 도면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강관 조립 순서 알아볼 텐데 제 스타일은 어떤 거였습니까? 크게 구간을 나눠서 구간별로 작업을 하고 최종 조립을 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해당 1번 도면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1번 도면 같은 경우에 구간을 어떻게 나눌 거냐? 우선은 여기 플랜지가 있죠. 그래서 플랜지를 기준해서 우측 구간 요렇게 먼저 나눌 겁니다. 자, 요거를 첫 번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막으로 보면 2번, 1번, 10번 도막 요렇게 세 도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2번 도막 다음 단위 5번 도막이죠. 그래서 5번 도막부터 요렇게 8번 도막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5번, 6번 여기에 뭔가 숨어 있습니다. B 단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B 단면 보시면 자 5번, 6번 와서 7번 내려갑니다. 여기 7번도 포함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번, 6번 숨어있는 7번 그 다음 8번까지 총 4도막이 자 크게 나눴을 때 두 번째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3번, 4번, 9번 자 요 도막들이 세 번째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작업했던 공개도면 4번 작품과는 구간이 수가 좀 다르죠. 앞에 4번 도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눴었는데 해당 요 1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눴을 때는 최종 체결 시에 바이스에 물리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서로 걸리는 구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총 3구간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요 부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제가 구간별로 나누고 나서 조립 순서는 어떻게 조립을 했느냐 우선은 저는 플랜지 구간을 제일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랜지 먼저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 10번 도막 연결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45도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5도 구간에서 45도 도막은 요 5번 도막이죠. 즉 5번 도막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면도 보시면 나오죠. 5번 도막이 45도 도막이기 때문에 5번 도막의 치수를 제일 먼저 맞췄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6번, 그 다음 7번, 8번 도막 순서로 최종 조립해서 두 번째 구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번째 구간 요거는 제가 9번 도막 먼저 했고 순서대로 4번 도막 완성하고요. 요 3번 도막을 그냥 손으로만 조여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요 3번 도막 같은 경우는 해당 3번 구간의 마지막 도막으로서 좀 헷갈리죠. 도막도 3번 도막이고 구간도 3번 구간이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3번 도막을 손으로만 조여두고 그럼 어때요? 3번 구간이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2번, 3번 연결할 때 여기에 엘보 쪽에서 연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도막의 엘보에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요 3번 도막은 손으로만 조여둔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조립을 했는데 사실상 구간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해당 순서, 구간을 나눈 후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플랜지 쪽을 1번, 45도 2번, 레드샷 쪽을 3번 순서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3번 구간을 제일 먼저 하고 2번, 1번 순서로 작업을 해도 어차피 구간이 세 구간이 완성이 된 후에 최종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좌측편에 완성 작품을 보면서 조립 순서 제가 크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해당 사진에서는 위에 있는 사진이 좀 더 잘 보이니까 위에 있는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구간을 나눴을 때는 세 구간으로 나눴는데 우측에 있는 플랜지 구간 그래서 도막으로 치면은 2번, 1번, 10번 요 도막들을 첫 번째 구간으로 나눴고 그 다음 이제 45도 도막이 있는 5번, 6번, 7번, 8번 요거를 크게 두 번째 구간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9번 요 도막들을 크게 세 번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그냥 순서대로 조립을 해서 최종 조립을 할 때는 요 45도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 5번, 2번 요 부분에서 최종 조립하고 그리고 8번과 3번 요 부분에서 최종 조립해서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들 참고하셔서 뒤에 나오는 영상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관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순서 알려드렸듯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더 해보자면 우선 총 3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이 플랜지가 포함되어 있는 10번, 1번, 2번 요 3도막이 첫 번째 구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이 5번, 6번, 7번, 8번까지 요게 뭡니까? 45도 도막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나머지 도막들 3번, 4번, 9번 도막 여기까지가 이제 세 구간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립하는 순서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나눴기 때문에 뭐부터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세 구간을 모두 완성시키고 마지막에 구간별로 조립해서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플랜지가 포함된 구간을 먼저 작업하든 45도 도막이 포함된 구간을 먼저 작업하든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플랜지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을 먼저 작업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플랜지가 포함되어 있는 10번, 1번, 2번 요 구간을 먼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치수를 맞추기가 편하게 플랜지부터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랜지 도막이 1번과 2번 도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1번과 2번 도막 이런 식으로 플랜지 작업을 해뒀죠. 그럼 요 플랜지부터 먼저 작업을 하는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자, 플랜지는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기준에서 RF형 플랜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RF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볼록해요. 볼록한 부분이 뭡니까? 요 패킹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볼록한 부분에다가 용접하면 안 되는 거죠. 오작입니다. 여기는 패킹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록한 부분 이 반대쪽 평평한 부분에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비드를 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실수해서 오작 되시는 분 의외로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플랜지부터 작업을 해볼 건데 일단 바이스에다가 제가 2번 도막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도막 고정할 건데 마지막에 우리가 볼트 너트 체결했을 때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요 두 구멍은 4개지만 우리 위에서 쳐다봤을 때 우리가 단면도상 요 구멍 2개가 나란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체결이 되면 도면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부분도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도대로 작업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가 미리 바이스에다 고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뭐 요렇게 조립이 되었다고 해서 뭐 불합격이다 이런 그 채점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분도에 표시되어 있듯이 저는 작업을 해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플랜지를 고정하고 이제 볼트 2개를 먼저 체결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볼트 2개를 아래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삐딱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맞출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아래쪽 구멍 2개에다가 볼트를 먼저 체결을 하고요. 자, 그 상태로 반대쪽 도막 요게 1번 도막이 되겠네요. 1번 도막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너트를 손으로 살짝 쬐어주세요. 살짝만 쬐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지금 요 볼트 너트는 그냥 거치용입니다. 우리가 패킹을 넣기 위해서 아래쪽에만 2개 설치하고 거치용으로 손으로 살짝 조이는 거고요. 요 상태에서 패킹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통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패킹을 넣어주신 상태에서 다시 윗단의 볼트 너트 마저 체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작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랜지 용접이 중요한 거지 플랜지 자체를 체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그 주요 사항들만 이거 조일 때 밸런스 있게 조이는 거 이런 것들만 주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용접 자체가 어려운 거지 플랜지 조립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렇게 놓고 어떻게 합니까? 센터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정면에 서셔가지고 플랜지 정면에 딱 섭니다. 서가지고 밀면서 저는 배로 이렇게 민다라고 했어요. 요런 식으로 밀면서 요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센터가 잡혀요. 손으로 만져보면 어느 쪽이 돌출되어 있고 어느 쪽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손으로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최대한 센터를 잡으면서 센터를 잡고 밉니다. 몸으로 밀면서 이제 센터가 잡혔으면 볼트 너트를 일단 손으로 살짝 고정을 하는 거죠. 살짝 고정을 해야 이게 센터가 맞는 상태에서 고정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볼트 너트를 다 죄었을 때 손으로 딱 만져보고요. 센터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딘가 안 맞으면 톡톡 치셔도 되고 정 이게 유동성이 없으면 다시 풀었다가 조이면서 맞추셔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센터를 잡아주셔야 되고 자, 어느 정도 센터가 잡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센터가 잡혔다면 이제는 조여주시면 되는데 조여주실 때는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조이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항시 대각선으로. 그렇죠? 대각선으로 조이는데 손으로 조이고 나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조금 더 해보면 아실 거예요. 해보면 조금 더 벌어진 부분이 있고 좁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제가 서 있는 방향 있죠. 이쪽 구멍이 조금 더 넓어요. 그러면 이쪽에 볼트 2개 중에 하나를 먼저 조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먼저 조인 게 요 위에 왼쪽 위에 있는 녀석이라면 요걸 먼저 조이고 다음 요 대각선 녀석을 조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벌어진 쪽을 먼저 조이지만 조이고 조금 조이고 그 다음 다시 조이고 조금 조이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조여주셔야 돼요. 당연히 이 홈을 여러분들 조이면서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홈만 꽉 조여져 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만약에 여기 위에가 꽉 조여졌어요. 그럼 반대쪽은 벌어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쪽 벌어져 있는 곳에서 패킹이 있지만 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성 있게 조여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조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아랫단 구멍이 많이 넓은 것 같습니다. 눈으로만 딱 봤을 때. 그래서 여기부터 저는 먼저 조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항상 플랜지 구멍의 너비를 요 틈 있죠, 틈의 너비를 확인하시면서 조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대각선 위에 여기는 살짝만 조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조여져 있는 상태라서. 자, 그 다음에 다시 대각선 요 반대쪽이죠. 자, 양쪽 대각선을 조여놨기 때문에 약간 덜렁덜렁 거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조여주시고 또 마찬가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반대쪽 대각선 조여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 또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보고 어디 틈이 좀 많이 벌어진 곳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도 확인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조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조였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힘을 줘서 꽉 조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이는 대각선 방향 순서대로 조여주세요. 똑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플랜지 도막은 연결이 다 됐죠. 이제 양쪽으로 서로 연결을 해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면을 먼저 볼게요. 도면상 1번, 2번 도막을 지금 이렇게 플랜지 연결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1번, 2번 도막입니다. 연결을 해뒀는데 이 상태에서 1번 쪽, 그러니까 1번과 10번 쪽 T이음 있죠. T이음, 이경T인데 25에 20 이경T죠. 요 T이음 쪽에 10번 도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도막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요게 1번 도막입니다. 1번 도막이고 요 반대쪽에 T가 들어갈 거고 10번 도막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생각을 한번 하시고 작업을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랜지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자, 고정하실 때 항상 요 볼트 너트가 이 나란하게 고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요게 나란해야 우리가 각도 잡기가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삐딱해 버리면 각도 잡을 때도 약간 틀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들어가야 될 이음새가 25에 20 요 이경T입니다. 이경T. 그럼 요 이경T 1번 도막 쪽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연결해 주시고요. 일단 치수를 먼저 잡겠습니다. 치수가 1번 도막이 220mm네요. 그러면 항상 요 플랜지 틈의 센터죠. 틈의 센터에서부터 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재보니까 220 한 9m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20mm를 맞춰줘야 되니까 한 9mm 정도는 조여줘야 되네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이제 조여주시면 되고 요거 이제 한 바퀴 돌아갈 때 부속이 한 바퀴 돌아갈 때 대략 2mm 정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mm 정도 조여야 되면은 바퀴수로 하면은 한 4바퀴 정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바퀴 다 돌리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한 바퀴 적게 한 3바퀴 정도 조여서 그러면 이론상 어때요? 6mm 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속 크기마다 그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덜 돌려서, 즉 4바퀴 돌려야 되면 3바퀴 돌려서 치수 한번 더 재보고 만약에 맞으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조금 덜 조인 것 같다. 그럼 조금 더 조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맞추기보다는 치수는 여러 번 재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조여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220mm 맞네요. 그럼 이제 각도만 맞추면 됩니다. 구멍이 이 뒤쪽으로 가나 이 저쪽으로 가나 아직까지 10번 도막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죠. 대신에 무슨 각도를 맞추는 겁니까? 요 볼트 너트가 요렇게 나란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구멍도 마찬가지 나란한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볼트 너트 단면이랑 제가 각도를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트 너트 구멍 방향하고 잘 확인을 하셔서 볼트 너트 사이로 나란하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도막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번 도막. 그래서 10번 도막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음새가 도면상 10번 좌측편인데 10번 좌측편은 A 단면도 부분이죠. 그래서 A 중에 A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뭡니까? 10번은 20A 강관 도막이고 요 A 단면을 보시게 되면 동간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5A 동간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음새는 뭐예요? 20에 15 이경 엘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야 될 부속은 20에 15 이경 엘보가 되고요. 대신에 요 이경 엘보 연결하실 때는 각도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도 및 방향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상 제가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도면상 보여드렸을 때는 2번 도막, 1번 도막이고 그 다음에 여기 10번 도막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도막에서 어떻게 돼요? 동간이 요렇게 옆으로 놔보면 동간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 부분인 거죠. 즉 10번 도막이 자 플랜지 쪽에서 이렇게 와서 10번 도막이 이렇게 와가지고 동간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대로 본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 구멍 방향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요게 위로 올라간다. 손으로 이렇게 맞춰두면은 맞춰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조이실 때는 뭐 요렇게 고정을 하셔도 되고 요렇게 고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쪽으로 고정하게 되면 마지막에 구멍의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구멍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요것만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하고 일단 치수를 먼저 재볼게요. 치수가 10번 도막이 340mm 나오네요. 340mm. 지금 350mm 정도 나옵니다. 그럼 10mm 정도 조여줘야 되고요. 10mm 같은 바퀴수로 5바퀴 정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5바퀴 먼저 다 돌리지 말고 한 4바퀴 돌리고 재보고 만약에 맞으면 그대로 끝내는 거고 안 맞으면 조금 더 돌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0mm 정도 여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런 부분 조이실 때는 전단에 물려뒀기 때문에 자, 요게 T, 이경 T, 요게 이경 엘보입니다. 그럼 요 바깥쪽에 있는 부속 뭡니까? 이경 엘보를 먼저 돌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돌아가면서 요쪽 반대쪽까지 힘을 받으면서 같이 조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이고 여기 조이고 하면은 번거로우니까 저는 여기 조이면서 치수 맞춰버릴 겁니다. 어차피 양쪽이 다 조여질 테니까요. 자, 그래서 10mm 정도 맞춰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치수가 맞습니다. 근데 구멍 방향 보시면 어때요? 요게 위로 와야 되죠? 위로 와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일부러 덜 돌린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치수가 지금 맞으면 요 상태로 이렇게 각도만 잡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도 잡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요 도막은. 오케이, 10번 도막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상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잡았을 때 2번 도막, 1번 도막, 10번 도막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동간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플랜지 구간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때요? 요 2번 도막에도 반대쪽에 이음새가 있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뭡니까? 반대쪽 이음새는 25에 20 이경 엘보입니다. 왜 그래요? 5번 도막 쪽으로 연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요거 90도 엘보죠? 90도 엘보인데 요 이경 엘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45도 구간 5번, 6번, 7번 구간 있죠? 요 구간을 먼저 만들고 이쪽 부분을 돌려서 조이면서 체결을 할 거기 때문에 2번 도막 쪽에 아직은 이음새를 넣지 마세요. 넣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챙겨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플랜지 구간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구간 플랜지 구간의 끝을 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하시면 되는데 저는 45도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45도 구간 같은 경우는 도막으로 치면 5번 도막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5번 도막을 준비를 합니다. 자, 요렇게 5번 도막 준비를 해 주시고 5번 도막 오른쪽에 들어가는 이음새가 90도 엘보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2번 도막에서 5번 도막 쪽으로 90도로 탁 꺾이는 거기 때문에 90도 엘보가 들어갑니다. 직경은 어떻게 돼요? 2번 도막이 25A 그리고 5번 도막이 20A이기 때문에 25에 20 이경 엘보 90도 이경 엘보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25에 20 이경 엘보를 준비하시고 20A를 먼저 5번 도막에다가 결합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 5번 도막 좌측편 우리가 도면상 봤을 때 좌측편에 들어가는 이음새는 뭡니까? 요거는 B 단면도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B 단면도 보시면 5번 6번 사이에 45도 엘보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A짜리 45도 엘보를 준비하시고, 자, 요거 45도 엘보죠. 여기에다가 결합을 먼저 해줍니다. 자, 이때 방향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은 손으로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방향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도막이 이렇게 들어와서 5번 도막, 그 다음 6번 도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B 단면도예요. B 단면도인데 여기가 B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 구멍이. 그래서 각도 자체가 이렇게 와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각도 잡고서 치수 재시고, 우리가 마무리할 때도 내가 손으로 잡아놓은 방향대로 마무리해야겠구나, 요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맞춰야 되는데, 치수 같은 경우는 5번 도막입니다. 5번 도막은 45도 대각선의 길이죠.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앞에 광길이 산출할 때, 뺄길이 계산할 때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했죠. 그래서 5번 항목에 계산해 놓은 그 공식 앞쪽에 보시면 5번 도막의 대각선 길이가 226mm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45도 엘보의 요 센터에서 반대쪽 구멍의 센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재보면은 요 상태로 한번 재보면 지금 235m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10mm 정도 오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45도 엘보 센터에서 반대쪽 구멍 센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235mm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10mm 정도 쪼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치수를 맞춰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도 요 각도로 끝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맞춰 주세요. 오케이, 치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치수는 맞는데 각도가 살짝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고 각도를 다시 잡을게요. 자, 45도 엘보 센터에다가 제가 마킹을 2mm로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에서 반대쪽 구멍 센터를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45도 엘보의 센터 부분에서 반대쪽 구멍 그 센터죠. 센터까지 226mm 가량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요렇게 맞다면 이제 각도까지 봐주시면 되는데, 각도 같은 경우는 그냥 요렇게만 잡고 보시면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반대쪽 그 도막 있죠. 도막 번호로는 6번 도막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6번 도막을 여기다가 체결해 주시고 각도를 보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도막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각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두고 각도를 잡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략적인 각도까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보셨는데 각도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각도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도막은 됐고, 그 다음에 6번 도막 쪽에 들어갈 겁니다. 6번 도막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구멍이 보일 거고요. B 단면도입니다. 여기가 B 부분이에요. 구멍이 보일 거고 5번 도막 올라가고 6번 도막 연결이 됩니다. 그 6번 도막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7번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7번 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쪽 편이 이제 B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B 부분 같은 경우는 6번이 20A, 그 다음 7번이 20A니까 여기 이음새는 뭡니까? 20A 90도 엘보가 되겠죠. 자, 그래서 20에 90도 엘보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연결해 주시고 각도도 마찬가지로 봐주셔야 돼요. 각도도 이렇게 같이 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도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대각 올라와서 수평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뒤쪽에 조금 있다가 7번 도막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치수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45도 엘보 센터에서 반대쪽 구멍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45도 엘보 센터에서 반대쪽 구멍 센터까지 치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6번 같은 경우는 210mm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수를 한번 재보면 현재 220mm 가량 나옵니다. 그러면 210mm 나와야 되니까 10mm 정도 조여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조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 조일 때는 그냥 5번 도막 잡겠습니다. 5번 도막 잡고 요 바깥쪽을 돌리면 양쪽이 조여지죠. 그래서 밸런스 있게 조여질 겁니다. 그래서 한 10mm 가량 조이면 된다 생각하시고 방향도 마지막에 이쪽으로 맞춰야 된다 생각하시고 조이시면 돼요. 오케이, 210mm 나오네요. 그리고 각도도 같이 한 번 더 봐줍니다. 각도도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히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7번 도막을 연결해버리면 되겠죠. 7번 도막을 같이 연결해버리면 각도 보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수는 맞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를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보셨을 때 각도도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되는데 요 7번 도막 아래쪽에 이음새가 뭡니까? 요 상태에서 우리가 B 단면도죠. 그러면 B 부분 쪽 아래쪽 이음새입니다. 자, 그래서 7번 도막이 20A, 그 다음 이쪽이 구멍이 보이는데 구멍 쪽에 있는 게 8번 도막이란 말이죠. 그럼 8번 도막도 20A니까 엘보인데 20A 90도 엘보가 연결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A 90도 엘보 요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나중에 이제 구멍 각도가 이쪽으로 보이게끔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고 그럼 어때요? 5번, 6번, 7번 나가는 건 8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일단 각도를 잡을게요. 손으로 구멍 각도를 대략 잡고 자, 우리가 45도 치수를 맞춘다고 맞췄지만 이 45도 같은 경우는 100%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45도 그 다음 수평 구간 맞추고 나서 요 반대쪽 요 구멍 치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장이에요, 전장. 그래서 요게 5번, 6번의 수평 길이 전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 구간의 전장을 먼저 재보는 겁니다. 그러면 6번과 5번의 치수 210mm와 160mm를 더하면 37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구멍의 센터와 구멍의 센터를 재가지고 370mm가 나온다면 대각선 길이가 정확하게 맞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재볼게요. 오케이, 370mm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여드리면 자, 구멍 센터와 센터를 보셔야 돼요. 센터와 센터 딱 보셨을 때 370mm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어때요? 아, 내가 대각선 길이를 잘 맞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걱정 없이 요 높이만 맞추면 되죠. 7번 도막의 높이. 그럼 7번 도막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160mm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60mm, 요 구간 160mm 맞춰주면 되고요. 지금 바이스의 잡기가 이 반대쪽에 거치대가 있어서 요거 불편한데 거치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장 가보시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물리셔도 되고, 만약에 거치대 있으면 그냥 세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치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치수를 먼저 볼게요. 지금 현재 치수가 구멍의 센터에서 아래쪽 파이프 센터까지 170mm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160mm 맞춰야 되니까 한 10mm 정도 조이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조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돌리면 밑에도 같이 돌아가겠죠. 같이 밸런스 있게 조여집니다. 자, 이 상태로 치수 맞춰 볼게요. 오케이, 160mm 맞고요. 지금 구멍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제가 치수 맞춘다고 일부러 각도는 덜 맞춘 겁니다. 그럼 치수가 현재 맞으니까 이걸 살짝 돌려서 각도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멍의 각도 한번 맞춰볼게요. 오케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B 구간 이렇게 쉽게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8번 도막도 연결을 해줍니다. 8번 도막.
요렇게 연결해 주시고 8번 도막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90도 구간이기 때문에 치수 맞추기도 수월할 거고. 자, 손으로 먼저 돌려주고 그 다음 이음새가 뭐냐, 여러분들 평면도상 보여드리면 아마 요렇게 보일 겁니다. 그쵸? 평면도상. 단면도로 보여주면 요렇게 보이는 거고, 이해하시죠? 도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8번 쪽으로 요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어떤 도막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요 도막은 지금 3번 도막이 될 텐데 3번 도막은 25회입니다. 8번은 20회이죠. 그럼 뭐겠어요? 여기 이음새는 25회 20 이경 엘보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25회 20 이경 엘보 8번 쪽에 20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멍의 방향은 이 뒤쪽으로 가야 되죠. 뒤쪽으로 여기 최종적으로 3번이 체결될 테니까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고 치수를 먼저 맞추는 거예요. 자, 일단은 치수를 한번 보면 치수가 지금 160 한 5m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8번 쪽의 치수가 150mm 나와야 되거든요. 150mm 나오려면 한 15mm 조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가 맞았을 때 구멍 방향 마찬가지 뒤쪽으로 오게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15mm 정도 조여야 된다 생각하고 조여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치수는 맞고요. 구멍 방향 제가 덜 잡았죠? 요거 요렇게 돌려서 각도만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45도 구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여드리면 B 단면인데 여기서부터 5번 도막, 6번, 7번, 8번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에 3번 도막이 들어오면서 체결되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3번 도막 쪽은 다른 구간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구간 완성이 된 거니까 따로 챙겨둡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구간 작업하시면 되죠. 세 번째 구간이 3번, 4번, 9번입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 9번인데 일단은 9번부터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9번 도막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 9번 도막입니다. 자, 9번 도막 위쪽은 레드샤죠. 25에 20 레드샤. 그래서 한쪽에 레드샤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 아래쪽은 동간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A 부분인데 A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A 부분 아래쪽에 보시면 엘보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9번 도막은 20A,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동간 15A니까 20에 15 이경 엘보입니다. 그래서 이경 엘보 요 반대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레드샷 치수를 맞출 건데 레드샷도 이 부속의 센터거든요. 근데 이 부속 자체가 제조사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를 정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레드샷 길이 전체 길이 요거 재가지고 센터를 표시해서 재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눈대중으로 대셔도 어차피 이 뒤쪽에 있는 도막하고 전장을 맞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제가 임의로 지금 센터 잡아서 센터까지 재보면, 자, 레드샷 센터와 요 반대쪽 엘보 구멍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7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추 봤을 때 17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9번은 160mm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보면 대략 한 15mm 정도 조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나눠서 15mm 정도 조여야겠구나 생각하고 치수 맞추시면 되겠죠. 자, 치수 한번 맞춰볼게요. 오케이, 160mm 나옵니다. 자, 그래서 레드샷 센터에서 구멍의 센터까지 160mm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도막은 요게 9번 도막이었고, 자, 이쪽에 연결될 게 4번 도막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도막 준비하시고 일단은 체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체결을 하시고, 자, 4번 도막 반대쪽 이음새가 4번도 25A, 3번도 25A니까 아하, 25A 90도 L보겠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모양이 좀 중요합니다. 평면도상 보여드리면 이렇게인데 이쪽으로 동간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9번 도막 쪽으로 연결되죠. 그 다음 9번, 요게 4번, 그 다음에 3번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각도가. 그렇죠. 그래서 각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평면상 놓으면은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구멍 쫙 이렇게 있을 때 우측으로. 자,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요 각도대로 나가주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요 녀석이 4번 도막인데 4번 도막 치수 맞추실 때는 자, 반대쪽에 9번 도막 연결해 뒀죠. 그래서 9번 도막 이렇게 잡고서 요 반대쪽에 돌려가지고 치수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 상태에서 요거를 바이스에 잡고 여기를 돌려버리면 요거 두 개만 돌아가면 참 좋은데 힘을 받다 보면은 요 반대쪽 있죠. 반대쪽 9번 쪽 9번 쪽 레두샤가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요거 치수 맞춰뒀는데 치수가 어긋나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요렇게 물려서 이쪽 엘보 돌리고 또 반대로 돌려서 이쪽 레드샷 돌리고 하면서 치수를 맞추셔야 돼요. 자,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 제가 손으로 지금 각도를 맞췄기 때문에 요렇게 고정하면 이쪽으로 구멍이 마무리돼서 가줘야 되겠구나. 이거 각도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치수 한번 맞춰볼 텐데요. 지금 4번 도막 같은 경우는 180mm 나오거든요. 도면상 4번 도막은 170mm 맞춰야 되니까 한 10mm 정도 조이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균형이 있게, 균형 맞게 조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레듀샤 맞추실 때는 4번 도막 같은 경우는 지금 170mm거든요. 그래서 여기 170mm 맞췄고요. 그 다음 9번은 160입니다. 그래서 160mm 맞췄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를 합산한 길이 있죠. 그래서 요 전장, 그래서 9번, 4번 전장은 160 더하기 170이니까 요 전장은 330mm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도 맞추고 전장도 맞춰야지만 정확하게 맞겠죠.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치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수가 맞고요. 전장까지 다 맞습니다. 치수 맞는데 지금 각도만 틀어져 있죠. 그래서 치수 맞추고 나서 마무리 각도 조이면서 잡으시면 되죠. 자, 각도 한번 잡아 볼게요.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각도가 조금 더 쪼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반대쪽 도막하면서 틀어진 각도는 다시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9번, 4번, 그 다음 뭡니까? 3번 도막이 연결되면 됩니다. 이쪽 편에 3번 도막이 연결이 되는데,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손으로만 조여 놓으시면 됩니다. 왜? 요 3번 도막 반대쪽은 8번에 요렇게 돌려가지고 마지막에 체결할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요거 작업해 뒀잖아요. 그래서 여기 체결하면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3번 도막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만 요렇게 조여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9번, 4번, 3번까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최종 세 번째 구간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미리 완성해 뒀던 첫 번째 플랜지 구간, 그리고 두 번째 45도 구간, 그리고 마지막 요 세 번째 구간까지 최종적으로 체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합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45도 구간이 일단은 기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돼서 여기 세 번째 구간은 이쪽 편에 연결이 될 거고요. 요게 3번과 8번 도막이 되겠죠. 3번, 8번 도막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 플랜지 같은 경우는 이쪽 편에 5번 도막 쪽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플랜지 쪽부터 먼저 연결해 볼게요. 플랜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스에. 자, 바이스에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잡으실 때 여기 2번과 이쪽 편에 5번 도막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 도막을 굳이 잡지 마시고 요 반대편 1번 도막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2번 도막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랜지가 여기 부피가 있어서 여기 바이스 바닥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2번 도막을 잡지 마시고 1번 도막을 잡고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냥 5번 도막 쪽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뭐 사실 손으로만 돌려도 되죠. 그래서 약간만 돌려놓고요. 치수를 먼저 맞춰주세요. 치수는 여기 플랜지 틈의 센터에서 요 반대쪽 파이프 센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가 치수가 260mm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 260 한 8 정도, 거의 한 27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10mm 정도 조여줘야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돌립니다. 돌려주시고 좀 힘이 붙이면은 파이프 렌치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치수를 다시 한번 봅시다. 치수가 이제 26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편 센터 전장도 한번 보면 좋겠죠. 전장이 480이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전장까지 이렇게 보니까 얼추 맞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각도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이 반대쪽을 보시면서 각도를 같이 맞춰주세요. 오케이, 각도도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했다면 첫 번째 플랜지 구간과 45도 구간은 연결이 됐고요. 자, 요거 어디서 연결됐다고요? 2번과 5번 도막 25에 20 이경 엘보에서 자, 여기에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에는 이제 이쪽 편 8번 쪽을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바이스에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쪽 편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뭐 잡는 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잡으셔도 됩니다. 맞은편에 잡으셔도 되고 여기 잡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힘이 받는 가까운 곳에다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바로 조여주시면 되는데, 간혹 보면 이 바이스나 다이가 걸리는 시험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요 반대편을 잡는다던가 다른 식으로 잡는 걸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작업이 가능하니까 이 3번 도막을 연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도막과 8번 도막 사이에 있는 이경일보 25에 20 이경일보 여기서 이렇게 조여가지고 치수 맞추시면 되겠죠. 우선은 치수를 먼저 측정해 보겠습니다. 치수가 3번 도막 같은 경우는 치수 계산을 하셔야 되네요. 자, 3번 도막에는 치수선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선은 가로 전장이 600mm가 나옵니다. 그럼 이 600mm에서 위에 있는 6번과 5번 치수 있죠. 그래서 210, 160을 빼주면 돼요. 즉 600 빼기 210 빼기 160을 해주시게 되면 요게 3번 길이가 230mm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 3번 도막의 길이 요렇게 재야 되겠네요. 230을 맞춥시다. 지금 현재는 240 한 5mm 정도 나옵니다. 꽤나 좀 조여줘야 됩니다. 한 15mm 정도 조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두고 제가 조여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230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 맞추실 때 전장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전장이 600mm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이 다 맞다면 이렇게 전장까지도 다 맞겠죠. 근데 전장에 보니까 한 2mm 정도 모자란 것 같은데 요게 제가 조금 덜 맞춰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장이 안 맞다면 최대한 전장에 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장 길이 같은 경우는 기준이 30mm 내외로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30mm가 길거나 짧으면 그거는 오작이에요.
부분 치수는 15mm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얼추 다 맞는 것 같다. 근데 전장에서 한 1, 2mm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한 2mm 정도 오차 가지고 갈 것인지 2mm 해봐야 뭐 감점 얼마 안 돼요. 한 1, 2점 감점 되려나? 아니면 나는 좀 깨끗하게 맞추고 싶다. 전장까지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찝찝하면 조금 더 돌려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장이 거의 맞는데요. 한 602mm 정도, 한 2mm 정도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부분은 맞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맞다는 건데 부분이 맞는데 지금 전장이 안 맞다. 그러면 요게 45도 구간에서 살짝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45도 부분에서 각도를 툭 쳐가지고 맞춰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안 맞다고 여기서 쪼여서 끝내버리려 하지 마시고 각도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면 오케이 600mm 맞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 각도랑 치수랑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맞으니까 요거 쪼이다가 제가 지금 치수 맞춘다고 각도는 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요렇게 들려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요렇게 쪼여가지고 평행도까지 맞춰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평행도까지 맞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셨다면 그 후에 이제 동간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간 작업 넘어가기 전에 전장 길이랑 각도까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하고 전장 길이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각도와 치수를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장도 맞췄고 치수도 다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상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 있는 도막이 10번 도막입니다. 10번 도막이고 그다음 요 녀석이 1번 플랜지죠. 그다음 2번 플랜지입니다. 그다음 5번 45도 도막, 요게 6번 도막이 될 거고 내려오는 요 도막이 7번 도막이 됩니다. 그래서 B 단면도에 보이죠. 그래서 7번 도막이 되고 그럼 요 녀석이 8번 도막이 될 거고요. 그럼 요렇게 나오는 게 3번 도막이고 요게 4번 도막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도막이 9번 도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치수까지 한번 더 보여드리면 가로 전장 치수가 600mm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파이프 센터와 센터거든요. 그 센터 간에 600mm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 위쪽에도 같이 재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센터 600mm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로 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 전장 길이가 480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센터에서 요 반대편 센터 480mm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유가 되면 이쪽 편에도 480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동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동간이 들어갈 요 구멍에 치수까지 봐주셔야 되죠. 그래서 20에 15 이경 엘보 동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쪽 편에 지금 길이가 260mm가 나오네요. 가로 길이가. 자,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은 260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맞춰두고 동간 작업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관 작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동간 작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